반갑습니다. 자, 네오고시뱅크에서요 실무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께 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경감급 시험입니다. 자, 경감급 실무종합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숱하게 다뤄왔던 그런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죠. 뭐 적게는 뭐 80%, 한 90%까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90% 이상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뤄왔던 그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 문제를 딱 읽어보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막 꽈서 낸 부분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체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기본서를 이제 꼼꼼히 보지 않았다라면은 풀기 힘든 그런 지문들이 몇 개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푸시다가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간 정도, 중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중으로 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자, 일단 다음 시험을 이제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뭐 바로 준비를 이제 하셔야죠. 자, 준비하실 때는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기본을 잡고, 그러면 8, 90%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세부적으로 안 봤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숱하게 풀어봤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답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이거를 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실무상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학문상 개념이다. 요거는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적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 활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있는 그런 임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문자도 여러분들한테 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사, 정, 보, 이건 대공이죠. 서비스. 자, 얘네들은 사법, 정보, 보안, 그리고 치안 서비스 활동, 자,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만,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에 이제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2번도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객관적인 감소를 말한다. 아, 이거 공부하실 때 뭐 단순한 성가신 같은 것들은 또 뭐 손해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위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손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고요. 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외관적 위험, 오상위험. 오상위험은 또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위험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상적 위험. 자, 요거는 위험의 이제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눈앞에 있는 구체적 위험과 그리고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거를 추상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위험의 현실성 여부예요. 현실성 여부.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눈앞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식에 따라서, 자, 그 경찰관이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과, 자, 그리고 오상 위험과 위험 혐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데, 자, 위험이 없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경찰관한테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인식 여부. 자, 인식은 외관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 그리고 오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 현실성이냐 인식이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요거는 추상적은 틀렸고요. 오상, 자, 또는 추상이니까, 자, 추정, 뭐 추정적 위험 아니면 또는 오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자,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자, 요거는 뭐 틀린 점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예를 들 때, 자, 뭐 건물에다 이제 폭발물 설치했을 때 그 조사하기 위해서 그 경찰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고, 자, 국가의 손실보상, 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전체 사회 가설. 전체 사회 가설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전체다. 전체다. 그런데 요거를 이게 어떤 학자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윌슨,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 하얀 그런 교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윌슨 씨 항상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옷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이거 같이 알고 있으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윌슨 씨,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라고 해서, 자,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썩은 사과 가설은 어떤 그 앞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해서 유입된 다음에 우리 조직을
부패에 물들게 한다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썩은 사과 가설은 자, 선배 경찰의 부패 행태로부터 신임 경찰이 차츰 사회화돼서 신임 경찰이 차츰 사회화돼서 기존에 썩어 있던 조직에 신임 경찰이 들어가서 같이 물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죠?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썩은 사과 가설이 아니죠. 구조 원인 가설.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안 맞죠.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렸었죠. 펠트버그. 자, 벨트에 이게 벌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었습니다. 자,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자,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원인 가설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작은 호의는 그래서 부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호의는 부패에 해당하는 호의가 이런 식으로 낸다고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 자, 요거는 구조 원인 가설이 아니라 누구의? 셔먼의 어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OX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든 그에 따라 직무를 만약에 수행했다라면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건 조문 그대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죠. 이것도 자, 먹먹에 관계없이 동일인한테 얼마? 1회 100만 원. 자, 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상 없죠. 자, 여기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적 거래에서 이 과로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증여 포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틀린다고. 근데 제외한다. 이거는 옳죠. 자, 그리고 채무 이행. 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자, 이런 것들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의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한테 제공하는 금품. 자,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죠. 이런 것도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존에는 연형 문제라든지 인물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죠. 단일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좀 탈피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좋은 문제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자, 경무국장은 100번 김구이다. 우리 수탁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출제가 다 됐었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죠. 옳은 내용이고, 자, 미군정 시기라고 하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1945년부터 우리 그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8년까지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는 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1953년입니다. 자, 안 맞아요. 그죠? 미군정 시기를 얘기하는데 경직법이 제정됐다? 경직법은 5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직 작용법적 정비는 다른 법들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자, 2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1946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가
경무부가 자, 48년 우리 정부조직법 제정할 때 기존에 자, 일제시대에 있던 그 관리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일제 조직을 그냥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자, 이게 1국으로 격하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69년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69 경공법 이렇게. 그래서 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련권이 있는 상급 관청이 발한 것일 것. 자, 맞아요. 자, 그리고 하급 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그쵸?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급 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보장된 사항일 것.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실질적 요건으로 자, 우리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어요. 자, 실공법. 자, 실현 가능하고 자, 그리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그리고 적법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 요건으로는 공법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우리는 그냥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위원회 문제도 자, 기본 문제죠. 자,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벌써부터 틀려버렸어요. 아, 적절한 것 찾는 거니까요. 자, 위원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위원장이 아니라 자, 위원이죠. 위원은 위원인데 어떤 위원이요? 상임. 자,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거고요.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맞아요. 자,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죠. 자, 비상임 위원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입니다. 상임. 상임으로 하고 이 상임위원이 이 정무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아요. 자, 그리고 3번.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행국대. 자,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장의 제청으로 요게 틀렸죠. 자,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연임할 수 없고 이 경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대요. 자,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경찰 인사 운영 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전에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자,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 자, 요거 이제 충분히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금품 향응수수라든지 자,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요렇게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공한 자료에다가 자, 요것도 이제 좀 적어 놨었어요. 자, 그래서 금인징 그러니까 우리 뭐 호객님 하잖아요. 뭐 물건 이제 바가지 쓰면서 사면은 그래서 오갱
자, 금인징, 호갱인지, 그러니까 이거 갱신 5년간, 그리고 자, 금품, 인권 침해로 징계 처분받은 경우,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요, 해제해야 되는 사유, 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뭐 2년짜리라든지 뭐 그냥 인권 요런 식으로, 자,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취지로 수시 진정 받을 때 이런 것들, 그리고 2년간 뭐 수사 부서 전입을 뭐 기피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골라내는 문제라서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금품 향응소수 뭐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된다. 자, 요거는 옳은 내용이죠.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인권 침해 편파 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시 진정을 받았다. 자,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런데 자,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자,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경우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인징,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금인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 그리고 5년은 5년간 연속으로 자,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갱신이 안 됐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해제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걸로 가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난이도 뭐 중하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옳지 않는 거니까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자,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직권휴직 사유, 자, 그리고 의원휴직 사유, 그리고 그 기간, 요거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거고요. 자,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이건 몇 개월이었죠? 3개월 이내로 한다.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자,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의원휴직 사유인데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배우자를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아요. 둘 다 3년 이내로 하되, 자,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유학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고요. 자,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자, 지체 없이 요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척권자한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지금 바꿔놨네요. 여기를 바꿔놨어요. 자,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임용권자는 어떻게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를 바꿔놨어요. 이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4번.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 뭐 하게 된 때, 자,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1년짜리가 또 있었어요. 1년짜리 또 뭐 있었죠? 간호가 있었죠. 간호.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 자,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30일 이내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많이 쳤었죠. 뭐 징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니면 뭐 징계위원회 의결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아니다. 조심해라. 자, 이게 아니라 누구? 그 징계를 요구한 자, 징계를 요구한 자한테 동의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징계 심의 대상자, 우리 예측대로 그대로 적중했어요. 자, 요거 틀렸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서로 하되, 자, 며칠 전까지, 그렇죠. 자, 3일 전까지, 자, 요거는 우리 감찰 조사 대상자 하고 같이 암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죠? 감찰, 조사 같은 경우에는 2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개정돼서 이제 둘 다 똑같다. 둘 다 이제 3.3하네. 3.3이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자, 그 게재일부터죠. 뭐 여기다가 뭐 다음 날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넣지는 않았고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된 것,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쵸? 자, 그럼 중징계는? 중징계도 15일이에요. 그런데 절차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할 수 있는 임용권, 징계권자한테 보내주는 이런 절차만 들어갈 뿐, 중징계나 경징계나 결과는 집행해야 되는 것은 15일 이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그냥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난이도 그냥 하하하 최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부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부하 직원에 대한 1개월 미만으로 부하 직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다. 이거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독자잖아요. 감독자. 그죠? 감독자. 그리고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아직 모르겠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안 본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자, 부하 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감독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타 부하 직원에 대해서 평소 철저한 교양 감독을 감독자로서 임무를 했대요. 누구 얘기예요? 감독자. 자,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그냥 감으로 풀 수 있는 난이도 하하하하 급이었어요. 자, 그냥 웃어주시면 되겠죠. 푸시면서.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상 강제 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직접 강제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가장 강력한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뭐 이제 가장 뭐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최후에 보충적으로 사용해라. 뭐 그런 내용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강제 징수의 일반법. 으로서 국세 징수법이 있다. 뭐 국세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조심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자, 이거 맞고요. 자, 집행벌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 가능하죠. 그리고 대집행이라는 것은,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 예? 비대체적, 얘가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없대. 얘밖에 할 수가 없대. 근데 어떻게 대집행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비대체적이 아니라 빼시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자기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삼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4번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되고 남용되지 해서는 안 된다. 자, 옳은 내용이고 직무 범위의 범죄 피해자 보호 이후 2호에 들어갔죠. 옳고. 자,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자, 불신검문 맞고. 자,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불신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신분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 아니죠. 자, 이건 우리 신설된 거는 뭐 11조의 2. 그러니까 뭐 우리 전에는 손실보상에서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해줬었잖아요. 손실보상을. 거기에 뭐 생명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징수 절차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이 좀 추가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설되었다. 없는 얘기 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그렇죠.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자,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자,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손실 외에 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 옳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었습니까? 5년이죠. 5년.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그렇게 옳지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이 3번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숱하게 봤던 내용이라서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통솔 범위의 원리. 자, 이거는 한 명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조직 목적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의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입니까? 계층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통솔 범위의 원리란 해가지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계층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자, 뭐 나머지는 자, 옳은 내용입니다. 자, 옳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1번 계층제에 대한 설명을 넣어놔서 틀린 겁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31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 잡자고 했어요. 그죠? 포인트 잡자. 그리고 당해 회계 연도 이거는 이게 그 날짜가 1월 31일, 뭐 3월 31일, 5월 31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자, 당해자 아니면 다음이냐 당해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1월 31일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자, 여기에만 당해예요. 뭐 나머지는 다 다음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거 숫자도 바꾸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 잘 나왔고요. 자,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이것도 뭐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제대로 잘 나왔죠. 자, 그리고 정하는 주요 사업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다음에 뭘 하더라죠? 지침, 예산 편성
지침을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청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요구서를 작성하겠죠. 자, 요구서 작성해서 자,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땡이죠. 자, 이거 지금 어떤 단계예요? 국회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단계예요. 예산안 편성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국회가 들어가? 그죠? 국무회의가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이게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그냥 확 푸셨을 것 같아요. 자, 1급 비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맞다. 자,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자, 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다가 어떤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근데 표시하여야 된다. 이거 너무 쉽게 냈죠. 그래서 자,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일단 기준 2개라고 그랬죠. 자, 안날로부터 3개월, 자, 있은 후 6개월, 이거 다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한테 서면으로 해야 되고, 청구서의 뭐 피해자 성명, 자, 뭐 청정보도는 명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거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법원의 공개 재판 절차, 이거 뭐 비공개로 바꾸니까 조심하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언론사 등의 공개 재판 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개 재판 절차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죠. 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자, 피해자 또는 언론사들은 중재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접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만약에 몰랐더라도, 자, 이 공개 재판 절차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자, 요거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요구, 권고, 자, 징계, 문책요구, 뭐 변상명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른가, 올바르게 짝지어졌는가, 뭐 이런 문제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정요구, 자,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자,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는 시정 요구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개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개선 요구. 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아요. 개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자, 권고는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될 때 되는 사실이 있어서 그 대안 제시하고 피감사기관 장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징계지 및 문책 요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게을리 했을 때, 이것도 옳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상명령입니다. 자,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 회수 환급, 뭐 추급,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뭐 한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시정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시정 요구.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디귿을 찾으면 되겠죠.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뭐 기출문제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요. 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아니죠.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자, 정보 공개 및 우송 등의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아니죠.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의 신청 절차. 자, 이게 뭐 필요적 절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청구할 수 있죠. 거치지 않고도. 그러면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자, 7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거 우리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었습니다. 자, 뭡니까? 7일이 아니라 10일.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그럼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자,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 뭐 굉장히 까다롭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자주 봐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밀러는 범죄 하위 문화,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자, 이것도 옳은 내용이에요. 옳은 내용이고, 코엔은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 괴리로 인해서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른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의 하위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 문화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 사회 해체론과 자, 아노미 이론, 이거는 범죄 원인을 사회적 구조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 이론이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늦겜. 자, 뒤늦겜은 누굽니까? 아노미 이론이죠. 아노미 이론이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 이제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어떤 이론입니까? 견제 이론입니다. 견제 이론. 견제 이론이고, 여기에 관련된 학자는 누굽니까? 리클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늦겜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상.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자,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 체포 가능한 경범죄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가지 딱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거짓 신고라든지 관공서 주치소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3초 만에, 뭐 5초 만에 이렇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고요.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리 팀원 및 순찰 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순찰 팀장님이 하는 거죠. 자, 순찰 팀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지역사회 활동, 이게 뭐 CP라고 하는데, 자, 주민 경찰 업무 협조도로 경찰 업무의 효율성 평가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자,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상, 자, 비상 및 작전 사태 발생했을 때 차량 선박 이런 통제하는 거, 자, 이게 순찰 근무입니까? 아니죠. 경비죠, 경비. 자, 경비 근무입니다.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자, 지역경찰관은 강제추행 사건 처리할 때, 자, 피해자한테 친고죄, 강제추행 친고죄 해당함을 설명하고, 이게 친고죄입니까? 친고죄 아니에요. 자, X. 자,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응급학대 범죄의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즉시 행하는 조치, 이거를 임시조치라고 할까요? 아니죠. 나가서 하는 것. 자, 이거를 응급조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 행위자를 48시간 기한으로 피해 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어디 틀렸습니까?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임시 조치. 임시 조치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판사의 결정으로 학대 행위의 권한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 옳은 내용이에요. 옳은 내용이고, 긴급 임시 조치 할 수 있는 것들 있었죠. 자, 세 가지 있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피해 아동, 가정 구성원,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맞아요. 자,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경찰 관서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 임시 조치가 아니에요. 이거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라고 할게요. 자, 이게 들어가야죠. 이거 대신. 자, 이거 하나, 둘, 셋. 우리가 이제 긴급 임시 조치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구조개혁상 찬성 측에 채택할 수 있는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반대 측 찾으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찬성 측이에요. 자,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게 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경찰권,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자, 그래서 자치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찬성 측이 아니라 이건 반대쪽이죠. 반대쪽.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자, 1번. 자, 한해 마약이란 일반 약품에 마약 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서 신체 정신성 의존성이 없어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 의약품이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향정신성 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 작용이 있다. 자, 그래서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존성과 독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마약의 분류 중 합성 마약으로는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자, 해호가 자, 얘네들은요 합성 마약이 아니라요 반합성 마약이에요. 반합성 마약.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GHB 얘는 무색, 무치, 짠맛.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옳고 짠맛이 나는 액체로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을 하며 특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하죠. 자, 정글 주스 X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지 않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유류품 수사에 관한 겁니다. 자,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 들 수 있다. 자,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거를 유류 지문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부분을 눌렀을 때, 자, 당연히 역지문으로 현출되겠죠. 자, 이거는 역지문, 옳은 내용이고, 자, 각막 혼탁, 이거는 12시간, 24시간, 48시간, 자, 이 상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 현저하게 되고, 자, 48시간 되면 불투명해진다. 자, 옳은 내용이에요. 자, 시체 굳음은 턱 관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턱에서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시체 굳음 턱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사후 12시간 정도 전신에 미친다. 자, 이것도 옳은 내용 다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행사장 경우와 관련해서 자, 1선 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 관리 및 MD 설치 운영한다. 자, 이 경우 행사장 경우 관련해서 1선, 2선, 3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우리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MB 출입 자, 뭐 이런 식으로 1선에서는 MD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비표 그리고 출입자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장소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비대라든지 아니면 비상탈출로라든지 장애물 같은 뭐 바리케이트 같은 뭐 이런 장애물도 설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소방차, 뭐 구급차 뭐 이런 것들도 대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1선 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 관리 및 그리고 MD 설치 운용 그래서 비출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암기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이건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개표소 경비와 관련해서 2선 울타리 내각에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자, 출입자를 통제한다. 이거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국가 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해서 자, 이게 전에 이제 수업할 때 조심해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 행사장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1선이 그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 삼지대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건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국가 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해서 2지대, 주방어지대에서는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 인력을 운용한다. 자, 이거는 2지대가 아니라 3지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자, 국가 중요 경비와 관련해서 3지대 핵심 방어지대에는 시설의 보강, 지하와 방호, 뭐 벽, 방탄막 등 자, 이런 것들 최소한으로 하고 자, 이런 경비 운영 인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그리고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한테 통합방위 상태 선포를 건의해야 된다. 자, 지, 군, 함, 시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청장, 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자, 이런 사람들은 을종이나 병종 사태에 해당할 때에는 시도지사한테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해야 된다. 자, 이거 옳은 내용이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암기했었죠? 자, 갑은 국대 같다. 그리고 을병.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을이나 병.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대표 얘기하는 거죠. 국가대표. 갑은 운동선수인데 얘네들은 다 운동선수예요. 갑은 열심히 해가지고 국대 갔다. 을병은 좀 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구남시라는 데를 갔어요. 얘네들이. 지구남시 우리 듣보잡이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 군, 함, 시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거죠. 누가? 요런 지방청장이라든지 지역군사령관이라든지 함대사령관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언제? 을병.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얘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그래서 을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두 개의 시도에 걸칠 때 을종 사건에 해당할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2년 후 을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갔다? 국대 갔다. 자, 그런데 자, 병은 조금 못 미쳤어. 자, 그래서 어디 갔다? 행국대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암기 꼭 하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거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위 1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는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틀렸죠. 시도죠, 시도. 시도협의회 심의 거쳐서 일종사태, 병종사태 선포하는 거죠. 자, X가 되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에요. 자, 됐고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우리 파이널 특강할 때 요거 예상 문제로 넣어놨던 거죠. 이거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넣어놨던 건데 나왔어요. 자, 적절한 것은, 자, 다 틀렸습니다. 자, 이게 을이 아니라 뭡니까? 전부 다 갑이죠. 갑. 자, 간첩,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 검색 필요시 갑, 정보비상 갑호입니다. 자, 대규모 적정이, 그러니까 적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그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했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하다. 자, 그럴 때도 갑입니다. 사회적 이목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 발생했다. 갑이에요. 갑. 자, 그리고 요게 옳은 거죠. 자, 적절한 것은 경비비상으로. 자,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종 보통 면허로 승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군환차 제외하고요. 운전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암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자, 크게 우리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 2종 보통 면허잖아요. 이건 1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에는 15, 15한테 12 걸면 씹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15한테 12 걸면 씹힌다. 이건 맞죠? 이거는. 자, 이렇게, 이건 노란색은 1종으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2종 보통 면허로 이런 것들을 운전할 수 있어요. 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라든지 적재 중량 4톤 이하, 자, 그리고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2종 보통 면허로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우리 그때 암기하기로 했던 거, 1종 보통 면허, 이거는 15명, 그리고 12톤, 자, 그 다음에 10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15한테 12 걸면 씹힌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친해지려면, 자,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합시다. 얼마짜리? 3,5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임시 운전 증명서 유효기간 며칠입니까? 20일 이내입니다. 20일 이내. 자, 근데 만약에 취소 정지 처분 대상자다. 그러면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40일까지 할 수 있죠. 자, 40일까지,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회 안에서 뭐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이제 최대 뭐 60일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 경찰서장님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3번, 4번 뭐 이거는 우리가 잘 봤던 것들입니다. 자, 총중량 소형 견인차, 뭐 그 대형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중량 제한 없죠. 자, 소형은 3.5톤 이하 맞고요. 자, 국내 국제 운전 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또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자주 봤던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음주 측정 시에 사용하는 불대. 자, 이거 뭐 1인 뭐 이렇게 하면 막 틀린다고 그랬어요. 한번 불 때마다 쓰는 거죠. 자,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하고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불일치할 때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우선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 과 도로교통법 위반. 요거는 실경이다. 실경이다. 자, 요거는 뭐 빈출 판례다 해가지고 또 제가 이게 특강에다 막 넣어놨었죠. 근데 또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음주운전 최초 위반 시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인 경우, 그러면 0.15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0.08 이상이고 그리고 0.2 미만이죠. 자, 그런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거는 가장 0.2 이상일 때예요. 가장 세게 처벌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씩 내리면 돼요. 한 단계씩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0.08, 0.2 얘네들은요. 징역 같은 경우에는 자, 1년 이상 2년 이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년, 2년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바꿔 주셔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일단 1번하고 3번, 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1번, 3번, 4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자, 2번.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보행자가 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 등화 전면 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자, 보행자 신호등 녹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 아직 뭐 빨간색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빨간불로 적색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자, 횡단보도로 통행하였고 있다 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전멸하고 있는 동안 건너고 있는 보행자는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요, 이제 보안성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예요. 보안성의 문제. 자, 어떤 이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뭐 정보 분류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 보안 조치라든지 물리적 보안 조치라든지 아니면 통신 보안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관련 문서의 배포 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의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 방법은 물리적 보안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류 조치예요. 분류 조치.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뭐 전에 뭐 필적, 보, 시,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정보 배포할 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글씨가 엉망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놈 봐라, 필적 보시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 옳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자, 이거는 나머지는 자, 옳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문제 푸셨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이걸 만약에 모르셨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4번까지 뭐 전부 다 보면은 이걸 잘 모르셨던 분도 1번이 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회 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숱하게 했던 거고, 요것도 이제 항상 우리가 예상을 했던 문제죠. 이런 것들은. 자, 5개 집회와 시위 장소 2곳 이상일 때 지방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 관할하는 지방청에 집회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 옳은 내용이고, 자,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 발견했다.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자, 보안 통고 어떻게 한다? 자,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으로. 자, 옳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에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자,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이죠. 24시간 전에 자,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시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는 언제 해야 됩니까?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문제죠. 자,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암기했던
그죠? 보안관찰 해당 범죄. 근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내일 전단지 보니까 내일 전단, 반찬이 날회, 불특 고기. 자, 이렇게 나왔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 전단지에 써 있다. 이렇게 형상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넣자.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 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될 때, 다른 말일까지 정기 신고해라.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피보안관찰 국외 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외 여행, 국내 여행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 거고. 자,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 위원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한다. 이것도 옳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되는 거고, 자, 차관이 되는 거죠. 차관이. 자, 그래서 이 장관, 장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 장관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방문 승인 받았다, 취소해야죠.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10일이 아닙니다. 자,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한테 방문 승인 신청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 조문 문제고요. 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자, 이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 자,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것. 자,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고요. 자,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뭐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벌금이나 추징금 내지 아니한 사람, 자, 에 대해서 6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암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거 뭐였습니까?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영장 유효기간 내죠. 이거는 유효기간 내에 어떻게 수사를 위해서, 자, 1개월, 자, 수일 기소중지 도주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기로 했었고, 이 외의 것 전부 다 6개월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요런 것들 다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재난상륙, 긴급상륙,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 임시상륙 허가기간은, 자, 90일 이내이다.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것도 우리 암기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이거는, 자, 승, 관, 긴, 재, 난. 그래서 숫자만 하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5, 3, 3, 3은 9. 자, 보세요. 자, 지금 뭐 어디에 틀렸습니까? 자, 재난상륙 30일 맞아요. 30일 맞습니다. 자, 긴급상륙 30일 맞아요. 승무원 상륙 뭐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 자, 그래서 얘는 빠져야 돼요. 얘가 빠져야 옳은 지문이 돼요. 자, 승무원 상륙은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난민 임시 상륙은 90일 옳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나머지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 카페에 무료로 이렇게 막 제공한 거 있잖아요. 숫자 정리하는 거. 거기에도 나와 있고,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뭐 다 있는 내용이죠.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뭐 문제를 한번 냈던 것 같은데, 자, 주한 미군 지휘 협정과 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었습니까? 이거 4일. 자,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는요, 자, 옳은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했었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미군 지휘협정 적용받는 사람들, 자, 구성원이라든지 배우자 뭐 21세 미만 뭐 이런 사람들, 자, 생계비 반액 이상 미군 군대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 자, 이런 분들도 미군 지휘협정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뭐 2번, 3번, 4번은 옳은 내용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터폴 협력 원칙으로는 주권 존중, 일반법 집행, 보편성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 방법, 유연성 등이 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이 참석한 건데, 자,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돼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자,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구환, 뭐 국제범죄 동일증명, 전과조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인터폴이 발행하는 국제수배서, 자,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죽을 때 팟 이렇게 영화에서 하면서 까매진다고 그랬었죠. 자,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작물수배는 작물수배서. 자, 그리고 범죄 관련 소재 확인은 청색. 자, 그래서 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깊은 뭐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문제를 이렇게 같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대거 출제가 되죠. 일부 잘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조금 있지만, 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출됐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신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금 이렇게 동영상 끝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는요, 저 이렇게 안 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막 뭐 넘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꼼꼼하게 다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이제 공부를 다시 재도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자, 저와 열심히 한번 내년 2021년 시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